안녕하세요. 3월 12일 탑10입니다. 10위는 리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적 공방이 한창인 리플에 유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가격이 1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 네트워크의 보유 토큰 XRP는 3월 12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8385달러를 기록 중인데요. 이는 24시간 전 대비 14.75% 급등한 수치입니다. 시가총액도 400억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날 제임스 펠란 미국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SEC의 공정고지 방어 삭제 신청이 거부됐다라고 전했습니다. 9위는 이찬원입니다. 불의 명곡 이찬원이 대선배들 앞에서 귀여운 매력을 폭발시킵니다. 12일 방송되는 KBS2TV 불의 명곡은 전설의 디바 특집으로 꾸며져 현미, 이미수, 정훈이, 최진희, 이자연 등 평균 경력 51년차, 평균 나이 72세의 디바들이 출연합니다. 특히 가요계 대선배들 앞에서 물개 박수는 물론 귀여움 가득한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는 이찬원의 활약이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방송된 불의 명곡에서 부른 이찬원의 300초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8위는 기안84입니다. 기안84가 사나이 연애 콘셉트 광고 영상에서 연기에 도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0일 기안84 유튜브 채널 인생84에는 기안84 사내 연애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이는 한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기안84가 사업을 확장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방송인 우정잉이 신입사원으로 등장하는데요. 갑과 을을 관계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이별을 맞게 되는 이야기가 주 내용입니다. 기안84는 데이트 장면에서 정말 너무 사랑한다. 부모님께 빨리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이제 나 혼자 산다도 하차하겠네 라는 대사를 어색하게 소화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눈물 연기를 펼치는 기안84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7위는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가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11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서울의 소리 측은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란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올리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의 소리는 기사에서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 이에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라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6위는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리자가 이 후보의 낙선 확정 직후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경찰에 발견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경 물왕동 물왕저수지 인근에서 DC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관리자인 A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A씨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경 이재명 갤러리에 영혼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 라며 이곳을 총괄하는 동안 온갖 음해와 협박에 시달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휴대전화를 끊은 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는 유서에 어렸을 때는 민영환과 전태일이 왜 죽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야 이해가 된다 라면서 스스로를 제물로 내던져서라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거대한 부정적 흐름을 막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5위는 이근입니다.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간 해군 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사망했다는 각종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어 문건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 문건 자체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1일 밤부터 DC인사이드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한국인 3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은 우크라이나어 원문과 그 한글 번역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한글 번역본에는 한국 해군 특수전부대 전역자로 알려진 이모 대위와 그의 팀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비공개로 전하는 모 씨로 말한 이근 전 대위의 기사에 표기된 이모 대위를 그대로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해 숙모, 이모라는 뜻의 단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에 이근 전 대위의 사망설은 루머인지 진실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4위는 코로나 누적 사망자 1만 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1만 명이 넘어선 데에 대해 유족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신 분이 1만 명을 넘어섰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사망자 전 세계 600만 명, 우리나라 1만 명,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재였고 소중한 이웃이었다라며 돌아가신 분들을 함께 기억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고 치유와 연대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3위는 최애국 대우 박탈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에 따른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철퇴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라며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이 있어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러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주요 7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를 종료하고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인수위 인선안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오늘 모처럼 자택에서 향후 국정운영 로드맵에 대해 구상하며 휴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참모들과 비공개로 회의를 열더라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집무실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1위는 미, 북의 제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집중되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이날 제재 명단에 없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